오늘 할 얘기는 지수함수고요. 지수함수의 정의랄까? 지수함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y는 a의 x제곱, 지수의 미지수 x가 올라가 있는 거, 요게 지수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저 a는 도대체 뭐냐? x는 정의역 x고 y는 치역 y고 a가 뭐냐? 이거 이제 지수의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함수니까 당연히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야. 정의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 이런 거 생각해 볼 텐데, 정의역에 x에 우리는 실수 전체 다 넣고 싶은 거예요. x에 1, 2, 3, 4만 넣는 건 너무 초딩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지수 할 때도 했는데, 지수의 지수 법칙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지수에 이제 실수 전체 아무거나 다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단서가 달리기를 뭐가 달렸냐면 a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생긴 단서가 필요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밑이 0보다 큰 녀석만 이제 우린 다루게 될 것이고, 거기에 밑이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x의 실수 전체 집어넣으면 요 y는 항상 0보다 큰 거밖에 안 나오죠. 그지? 양수를 뭐 어떻게 저쪽에 할 건데 갑자기 음수가 될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치역이 항상 0보다 크더라. 그런 이야기고, 요 치역이 0보다 커요 때문에 생겨나는 게 뭐였냐면 경계선이 생긴다고요. y가 0보다 커요니까 y는 0이라는 경계선이 생겨. 이 경계선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점근선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아주 중요한 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y가 0보다 커요인데 그럼 0보다 큰 값이 나오려면 단서로 얘도 필요했죠. a가 1이 아니다. 왜냐면 a가 만약에 1이면 그때는 x에 뭐가 올라가든 항상 y의 값이 1이야. 그치? 그렇게 생긴 건 지수함수라기보다는 일종의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가 1인 경우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라는 건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닌 녀석일 때 지수의 미지수 x가 올라가 있는 녀석을 지수함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프 때문에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이제 x에 뭐 넣을 건지 y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a가 0보다 크고 1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a의 값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의 모양새는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요 a를 잠깐 살펴볼 텐데, 일단 a가 변하면 그래프의 모양새가 변하겠구나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 a가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그죠? 뭐 책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른데 항상 지나가는 점, 정점, 뭐 어떤 책에서는 부동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교과서에는 이름이 있는 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우리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 점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어디더라? x에 뭐 넣어야 돼요? 0, 1. 1,a도 지나가는데 1,a는 a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1,a보다는 주로 뭘 찾는다? 0,1을 찾는다. 말했지만 a의 값에 관계없이가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a를 무력화시키려면 지수가 0이어야 돼요. 그래야 a가 그냥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0,1이라는 게 항상 지나가는 점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얘기도 나오죠. 이건 뭐 수업 보고 왔고 한번 들어봤으니까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증가냐 감소냐는 뭐 가지고 판단해요? a가 뭘 기준으로? 1보다 큰지 작은지. a가 1보다 크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는 거지. 증가.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x축, y축에. 그림 그릴 때 항상 이 순서대로 그리는 거예요. 점근선. 항상 지나가는 점 0,1.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를 2x제곱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녀석이니까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밑이 2인 건 저렇게 생겼는데 밑을 조금 더 키워서
3인 녀석 살펴보면 얘도 점근선이 y는 0, 지나가는 점이 0,1이라는 건 똑같이 생겼어요. 게다가 증가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증가하는 정도가 약간 달라진다는 거야. 그지? 비교하기 위해서 좌표 같은 걸 대입해 봐도 되는데 0,1 똑같이 지날 건데 1 집어넣으면 1,3이고 2,9를 지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지? 조금 더 가파르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야. 만약에 더 큰 거, 4의 x제곱 이렇게 생긴 걸 그려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똑같이 0,1은 지나는데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전부 다 점근선은 x축 0,1을 지나가는데 요 0,1이라는 점에서 다 같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대소관계가 바뀌어요. 왼쪽에선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는데 요 점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노란색이 제일 밑에 있다고. 그렇지? 누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가 바뀌어. 요 점을 기준으로. 그게 중요한 점이 될 텐데 이렇게 그래프가 여러 개 그려져 있을 때 미세 크기를 비교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칠판에 한 것처럼 이런 애들을 주고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림을 두 개 주는 거야. X축 있고 Y축 있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대. 둘 중에 밑이 큰 녀석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둘 중에 밑이 큰 게 누구일까? 노란 거야, 파란 거야? 파란 거야. 그죠? 파란 게 밑이 더 커요. 그럼 파란 게 밑이 더 크다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내가 뭘 하라고 그랬어? 뭐 가지고 판단하라고 그랬어? 그지? y는 1이라는 선 보자 그랬어요. 그죠? 응. 여기다가 y는 1. 이거 사실은 밑이 1인 로그 함수, 지수 함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지수 함수라고 부르기 좀 민망하니까 안 하기로 한 거잖아. 그지? 대신에 이렇게 해놨을 때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보면 노란색이 빨간색에 제일 가까운 직선이니까 밑이 1에 더 가까운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y는 1이라는 직선 이렇게 그어놓고 나서 보면 노란색이 빨간색에 더 가까우니까 밑이 1에 가까운 건 노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죠? 하나 더 그럼. X축, Y축에 아는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하려고요.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밑이 큰 녀석이 누구다? 밑이 큰 녀석이 누구다? 일단 둘 다 감소하는 녀석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밑이 1보다 작은 녀석들이야. 둘 다 밑이 1보다 작아요. 근데 1에 가까운 게 누구야? 노란색이잖아요. 수직선에 숫자를 나타내보면 여기 0이라고 보고 여길 1이라고 볼 거야. 둘 다 1보다 작으니까 0에서 1 사이에 있어요. 근데 1에 더 가까운 게 누구야?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1에 더 가까워요. 파란색보다. 누가 더 큰 숫자야? 노란색이 더 큰 숫자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깝다고 무조건 큰 게 아니지. 얘는 가까울수록 작은 거야. 얘는 가까울수록 큰 거라고. 그죠? 이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생각을 해야 돼. 1에 가까운 걸 찾는 게 이 빨간색 보조선인 거고 그 상태에서 실제로 누가 크냐 작으냐는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밑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거였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평행 이동도 하고 대칭 이동도 하고 뭐 이런 거 해볼 텐데 가장 기본적인 그림 그 어디 프린트해 보면 그런 거 나오기 때문에 요 녀석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이걸 가지고 대칭 이동 쉬우니까 요거부터
이거 뭐 한 거야? 얘랑 얘랑 무슨 사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무슨 사이다? 어디에? y축에 대해서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이거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나가면 뭐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밑이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의 2x제곱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려볼 텐데 원래 그림이 이렇게 생겼던 녀석이야. 근데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넣었으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붙었는데 그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던진 거거든요. 그 그림을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게 엄청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면. 왜? 지나가는 점. 이 점근선이 y는 0인 건 똑같은데 지나가는 점이 0, 마이너스 1이야. 계산이야 뭐 어차피 지수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밑이 2거든? 근데 이건 감소한 녀석이죠. 왜? 마이너스 때문에. 증가와 감소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나가면 누가 돼? 이거?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러니까 x축, y축에 원래는 요렇게 생겼던 녀석이야. 원점 대에서 대칭이 나가겠다는 건 이걸 180도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이 여기로 와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지? 이런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요 마이너스 붙은 거 자주 안 나오는데 나오면 엄청 헷갈리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고, 대칭 이동 이렇게 하는 거라면 평행 이동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y는 2의 x제곱이야. 이거 x축으로 뭐 얼마큼 할까? 마이너스 1,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c가 어떻게 바뀌어요? y는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겠죠. x 대신에 x 더하기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던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럼 이거 가지고 그래프 그려봐 하는 거야. 만약에 그래프 그려봐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점근선, 정점, 밑. 저거 세 개 가지고 찾아보는 거야. 이거 점근선 어디죠? 2. y는 2. 정확히는 y는 2. 예. 지수 덩어리 자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가 0일 때가 점근선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y는 2가 점근선이고, 항상 지나가는 점. 정점 어디? 항상 지나가는 점 어디? 밑이랑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밑의 영향력을 없애려면 지수가 0이 돼야 돼. 그지? 지수가 0이면 a의 0제곱은 a가 누가 오든 무조건 1이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 그럼 뭐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 뭐 나와요? 3 나올 거 아니야. 2의 0제곱은 1이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3 이라는 게 정점이에요. 그 다음 이거 밑이 얼마야? 2잖아요.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물론 이제 책마다 아니면 사람마다 취향마다 이걸 쳐다보고 이걸 어떻게 평행이동 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원래 그래프를 요렇게 평행이동하면 얘가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귀찮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귀찮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점근선, 정점, 증가, 감소 찾는 게 훨씬 편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거 내가 그 수업에 보면 그거 해놨을 텐데 미시 얼마예요? 아이, 얘랑 겹쳐 안 겹쳐 평행이동 하면? 수업 봤다며. 얘랑 평행이동해서 겹치는 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야. 평행이동해서 겹치냐 겹치지 않느냐는 뭐만 보는 거야? 밑만 보는 거야. 밑만. 그치? 얘는 밑이 얼마야? 8이야 8. 이 더하기 1은 그냥 뒤에 붙은 거고요. 실제로 밑이 누구냐면 2의 세제곱이 밑이잖아. 밑이 8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얘랑 안 겹쳐. 그쵸? 근데 이건 밑이 얼마야? 2예요. 그러니까 얘는 겹치는 애야. 저 앞에 3이 문제인데 이거 아까 했던 거 여기 x 더하기 1에 이 더하기 1 있잖아요. 이거를 2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앞에 개수가 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평행이동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야. 그럼 얼마큼 평행이동 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바꾼다고? 밑이 2인 녀석으로 바꿀 거야. 3 로그 2의 2 곱하기 2x제곱 빼기 1이고 그럼 요 3이랑 2랑 자리를 바꿔. 2 로그 2의 3 2의 x 빼기 1이고 그래서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 빼기 1이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요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겼던 녀석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틀린 건 아닌데 굉장히 귀찮다고. 이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찾는 것보다 얘가 편하다고. x축, y축에 점근선, 정점, 증가함수. 점근선 어디?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 정점 어디? 저거 항상 지나가는 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치수가 0 되는 거 찾는 거야. 0,2 되겠죠? 2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0,2에 점 찍으면 되지. 증가함수? 증가.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얘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항상 요거 3개 기억하시고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로그 함수에서도 똑같이 이거 3개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외워두는 게 좋아요. 저거 3개 가지고 그래프 그린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그 뒤로 뭔가 막 풀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문제는 풀어보시면 될 거고 그 뒤에 하나 더 나오는 건 최대 최소 이야기인데 뭐 그래프니까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나오겠죠. 지수 함수 자체만 가지고 최대 최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수 함수만 가지고 물어볼 때는 왜 별로 안 어렵냐면 a가 1보다 크면 그냥 증가하는 녀석이야. 뭐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증가하는 녀석이고 a가 1보다 작은 녀석이면 얘는 감소하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정의역의 범위가 없어. x의 범위가 없어. 그럼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올라갈 거고 0에 가까워지는데 0이 되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값이 없다고요. 0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건 x의 범위를 딱 주겠지. 뭐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서 최대 최소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양쪽 끝에 있는 게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x가 2에서 5 사이에 있는데 y가 2의 x-1 더하기 3이래. 최대 최소 구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밑을 딱 보니까 밑이 얼마야? 밑이 2야. 그치? 그게 증가하는 녀석이에요. x가 2일 때 y는 최소. x가 5일 때 y는 최대. 끝. 중간에 살펴볼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증가하는 거니까.
자르면 끝난다고.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 자체만 가지고는 딱히 물어볼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뭐 얘를 그냥 막 만드는 거야. 이런 거 나온다고요. 뭐 해야 되냐? 빼기를 할까? 너무 크네. 빼기. 만들어. 하나 보고 할까?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숫자 해야지. 아니, 뭘 해? 뭐라고? 4x 빼기 2x 더하기 2. 좋아. 그래. 2의 x 더하기 2 더하기 뭐 5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 최소 구하세요. 이런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이것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얘네 둘이 밑이 다르잖아. 밑이 다른 지수함수 두 개가 합쳐져 있잖아. 이렇게 생긴 녀석 그림은 우리가 그리지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대신에 얘는 밑이 4고 얘는 밑이 2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할 거다. 이거는 2x의 완전 제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치환하고 나면 치환된 녀석의 범위는 당연히 찾아야죠. 2의 x제곱이 t래. 요거 자체는 이제 밑이 그냥 2인 지수함수니까 x가 작으면 작을수록 t도 작아지는 거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t도 커지는 거지. 그래서 t의 범위가 2 이상 8 이하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저 y는 t제곱 더하기 요거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네. 그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야? t의 범위가 2 이상 8 이하인데 t에 관한 2차 함수 최대최소 찾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죠. 2차 함수 최대최소 뭐부터 봐야 돼? 축, 대칭축. 어디? 마이너스 2. 범위 안에? 없어요. 그러면 t가 2일 때 최대야 최소야? 최소. 8일 때 최대. 왜냐면 아래로 볼록인 녀석인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네. 근데 나는 2에서 8까지만 있다고요. 그지? 2 대입하면 최소, 8 대입하면 최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제일 많이 나올 거고 또 하나 지수함수에서 유독 많이 나온 녀석이 누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거 최소 찾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아니지 정확히는 최소값 찾으세요겠지. 최소는 아니고 최소값 찾으세요라는 문제거든요. 이거 최소값 찾으세요야. x의 범위 안 나와 있어. 근데 얘도 밑이 2랑 2분의 1이랑 두 개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치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치환했으니까 치환된 녀석의 범위 생각해야겠죠? x의 범위 없으니까 그냥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고 나서 보면 y는 누가 돼? 4t 더하기 t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 t는 0보다 크대. 4t 더하기 t분의 1이야. 뭐가 생각나야 돼? 양수야. 더하래. 얘네들이 곱하면 일정하죠. 4t랑 t분의 1 곱하면 t는 날아가잖아. 곱하면 일정해. 더한 걸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산술기가 생각나야지. 그죠? 2배의 루트에 4t 곱하기 t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약분 될 거니까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물어본다고. 얘는 왜 내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는 거야.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은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0보다 커. 양수야! 라는 거지. 굳이 여러분한테 야 t는 양수야 라고 안 준다고. 원래 산술기하 문제는 대부분 맨 앞에 양수 a, b에 대해서 아니면 뭐 갑자기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대. 이걸 왜 주냐면 0보다 크다는 얘기 해야 되거든. 그래야 뭔가 산술기하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런 표시를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안 해준다고요. 직접적으로. 야, 2의 x제곱이 0보다 큰데 이거 한번 구해봐. 이렇게 안 한다고. 왜? 이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고도 산술기하 문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자주 나오는 녀석이에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또 지수함수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최대 최소 문제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에 보시면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유형 3번 같은 거 잠깐 보면 37페이지에 유형 3번인데 이름이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함수값, 좌표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꽤 많아요. 우리가 2차 함수 1학기 때 많이 해봤지만 2차 함수랑 직선이래 교점 찾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물론 뭐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했던 거 1학년 1학기에 원, 직선 이런 거 생각해봐. 원이랑 직선이랑 만난데 좌표 찾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었다고. 뭔가 좌표를 찾아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좌표를 찾았을 경우인 거야. 대부분 그렇거든요. 원이랑 직선 좌표 찾자면 찾을 수 있어. 근데 거의 안 찾아요. 찾아가지고 푸는 문제가 별로 없어. 근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좌표를 실제로 찾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값 물어보는 문제들이고 로그함수에 가도 거의 똑같이 함수값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좌표 찾는 거 이상한 거 아니다.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원래 그런 문제들이 꽤 있다. 기억하시고 유형 4번 대소관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뭐 앞에 지수단원이나 로그단원에도 보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수함수단원이잖아. 지수함수단원에서 나오는 대소관계는 당연히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미세 크기에 따라서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밑이 같은 녀석들끼리 비교하게 될 거야. 밑이 같아야 하나의 곡선 위에 있는 거거든.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을 비교했는데 얘가 더 크대. 그럼 알파하고 베타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야? 알파가 더 큰 거야. 이걸 설명하자면 이런 건데 애초에 y는 2의 x제곱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은 증가하는 녀석이야. 그치? 그런데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은 거야. x좌표 어딘가에 알파가 베타가 있고 어딘가에 알파가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여기가 2의 알파 제곱이잖아. 여기가 2의 베타 제곱이야.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알파가 더 크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2의 알파 제곱이 더 크다는 건 y좌표가 더 크다는 이야기고 y좌표가 더 크다는 게 x좌표가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3분의 1의 a, 3분의 1의 b. 이번에도 왼쪽 게 크대. 그럼 a랑 b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야? a랑 b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왜? 밑이 3분의 1인 녀석이에요. 얘도 밑이 3분의 1인 지수고 얘도 밑이 3분의 1인 지수니까 둘 다 어디 있는 거야?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곡선 위에 있는 점 두 개야. 이 점 위에 여기가 3분의 1의 a제곱 여기가 3분의 1의 b제곱 그러면 여기가 a란 이야기고 여기가 b란 이야기야. 둘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y좌표가 더 큰 게 오히려 x좌표는 더 작은 거라고. 그지? 그래서 밑이 같은 애들끼리 주로 비교하게 되어 있고 기억해야 될 건 밑이 1보다 크면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나 통째를 비교하는 거나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왜? 증가함수니까. x좌표 큰 게 y좌표도 크거든요. 근데 밑이 1보다 작은 애들은 어때? 지수가 큰 게 오히려 실제로 값이 더 작아요. 왜? 밑이 1보다 작은 건 감소하는 함수니까. x좌표가 커질수록 오히려 y좌표는 작아진다고. x좌표가 지수에 있는 거니까 지수가 커질수록 오히려 y좌표는 작아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달라지고 밑을 통일하고 나서 지수끼리 비교하라고 나온 문제가 요 유형 4번 문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형 5번에 역함수 문제 나오는데 이거 뭐 역함수는 지수랑 로그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찾아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 찾아야 되면 찾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역함수 풀듯이
그냥 방정식 푸는 거야. 함수를 찾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6번, 7번, 8번은 뭐 얘기 안 해도 되고 9번, 10번까지 네, 다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까지 나오고요. 뒤에 방정식, 부정식 이야기는 다음에 로그하고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유형 10번까지 공부하시면 되겠네요.